자, 시사상식 기출문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번, 다음 중 국경 없는 기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YTN에서 나온 거네요. 예,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이 국경 없는 기자회가 프랑스 파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은 좀 문제가 돼서 의사여고 기자여고 이제 회장단하고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예, 국경 없는 기자에 대해서 프라이브 중동에 제한 4개 대륙에 지부를 두고 있다. 중동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 5개 지역에다가 9개 지부로 전체가 있어서 중동에도 외신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사례라는 체포는 현황 공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언론인을 보호하고 있는 비정부 기구에 해당하고 인권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정답은 2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극초음 미사일로 규정되는 비행 속도 나와 있어요. 이게 마하라는 게 이제 음속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극초음속은 거기서 이제 몇 배 이상 가져오게 된 거냐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1이 음속 미사일이죠. 그럼 초음속에서 나타날 때 극초음속은 마하 5 이상, 5배 이상 빠른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저번 달에 다뤘었던 미사일 속도에 대해서 하이퍼마하고 다 봤었던 문제죠. 유럽의 신화학물 관리제도 명칭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리츠에 대한 이야기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레지스트레이션, 에벌레이션, 그 다음에 오서리제이션, 리스트릭션, 케미컬스. 예, 밑에서 C에 대해서 다 읽으니까 케미컬 마지막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신화학물 관리제도입니다. 자, 여러 학제 동시에 일어나는 위기상황을 의미하는 영어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나타나서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영국의 이제 조지 오스본이 처음으로 이제 사용했었던 경제 위기 상황 나타나면서 다른 거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거 칵테일 이펙트, 칵테일 효과에 대한 스토리 이야기합니다. 5번 다음 중 거짓말 반복하면 참이 될 수 있으면 뜻하는 사자 성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을 때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일을 믿게 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두 사람이 짜고서 이 사람 바보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3인 성호 3명이 모이게 되면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게 되는 1번 지금 골라주시면 됩니다. 6번 청와언론문화재단에서 주관하며 언론민주화 귀한 인물의 수여한 상 이름 송건호 씨 이야기죠. 송건호 언론상에 대한 이야기고 한때 이제 2001년 세상을 떠나서 이제 송건호 씨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사례를 가져와서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고요. 이전에 이제 동아일보 사태 때 해직 기자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동아일보 해직 기자에서 교수로 넘어오신 이제 선생님께 수업을 들었던 적도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송건호 언론상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분 후가 청함이죠. 예. 7번 배터리 양극과 응사의 전해질이 고쳐진 차세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차세대 2차에서 솔라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고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2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8번 LG에서 2021년 말 공개한 초거대 AI 명치. 우리 저번 달에 했었죠. 저번 달 책에 나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고 실제 개발 박차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성과를 거둔 엑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거대 AI 지금 나타나는 틸다라든지 다양한 이제 업그레이드된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칠레 현재 42대 대통령의 이름은 나왔어요. 자, 칠레 같은 경우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42대라고 하는데 이게 중임제에 대해서 두 번째 이제 당선되게 되면서 유명해진 거죠. 피네라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세바스찬 피네라에 대해서 중임 성공을 하게 되면서 유명하게 됐었고 일종의 이제 반정부 시이 나타나게 되면서 떨어지지만 여전히 굳건하게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 공매도할 때 직전 거래 가격에서 매도가 제시하도록 한 규정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공매도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쇼커버링 친다라고 이제들 많이들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려야 되는 거, 가격 이상으로 매도가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업틱룰 4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전 거래 가격 이상이랑 더 떨어진 걸 할 수 없도록 막아둔 것 중에 하나죠. 11번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하여도 시장 금리가 따라서 오르지 않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번의 수수께끼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시중금리가 반응을 안 보였을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죠. 연준 입장에서 굉장히 낮고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국가들이 마구 국채를 사가게 되면서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연준이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합리적으로 움직인 데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 인지를 하시면 좋겠어요. 예.
자, 12번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의미.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뭐 그때 대만의 게임이나 뭐 필리핀에서도 이런 게 있었죠. 우리나라도 실제 린지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거나 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고 있습니다만 저는 게임업계 주만 수입 모델 프레이트 원입니다. 조금 다른 케이스가 여기서 나온 어떤 제품들 여기서 제품이라고 하기 그렇죠.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하면서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바로 블록체인이죠. 가상화폐를 이걸 거래를 하게 되면서 프레이트 원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13번 금이나 같은 통화정책, 재정정책 확대는 재정정책으로 경기가 부양되지 않는 상태. 지금 이것은 돈이 돌지 않아서 나타나는 것 중에 통화가 돌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바로 유동성 함정에 대한 스토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번 어떤 산업 분야 임금이 상승할 때 다른 분야 임금도 상승 압박을 함께 발생되는 것. 즉 기업 입장에서 어떤 비용이 나타나게 됐을 때 이게 다른 데도 옮겨가게 되면서 같이 압박을 하게 되는 것. 비용 질병에 대한 이야기죠. 4번입니다. 15번 직접세가 아닌 것은 소득세, 개별 소비세 나왔네. 개별적으로 소비세에 들어가게 되는 대표적 간접세에 들어가죠. 그래서 개별 소비세에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직접세 사례에 해당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번 독일의 사회학자인 테니스가 주장한 사회형 중 이익사회를 뜻하는 것은 이게 책 이름이에요. 이익사회가. 그래서 이제 이게 공동체라고도 부르고 공동체 결사체라는 개념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사체라는 것이 이제 짧게 바꾸면 이익사회고요. 엄밀하게 보면 사회유형이라기보다는 집단유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공동체, 공동사회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집단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의 의지가 없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익사회는 개인의 선택의지, 본인이 어떤 수단이나 본인이 어떤 의지에 의해서 직접 가입하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시대고시에 가입한 이유도 여러분의 이득을 위해서였지 태어나면서 여기 오겠다라는 거 아니죠. 게젤샤프트에 대한 이야기고요. 공동체를 뜻하는 건 게마인샤프트니까 현대사회는 게마인샤프트에서 게젤샤프트로 변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유명한 이야기고 뭐 지금은 이제 결사체들의 시대죠. 이익사회 시대고 이익사회 안에 이익집단, 시민단체 다 있습니다. 17번 2020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밍둥둔 이름인데 이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죠. 안 봤으니까 잘. 팬덤이다 팬덤. 그래서 팬덤 모양으로 해가지고 생각보다 이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잘 뽑아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의외로 이슈가 별로 안 됐었죠. 18번 다음 중 겉과속이 다름을 뜻하는 사자성어가 아닌 것은이네요. 관상용어 양두구육, 구밀복권. 자, 세 가지는 맞는데 표리 부동이겠죠. 같지 않다라고 해야 되니까 겉과속이 다르다면 일체가 아니라 겉과속이 같다라는 의미고 다르다라고 부동으로 바꿔줘야죠. 표리 일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19번 다음 중 도자기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흙의 종류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게 이 도자기 원료로 사용되는 게 우리나라가 지하자원이 종류는 엄청 많은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100% 수급하는 지하자원이 거의 없잖아요. 그 중에서도 몇 개 안 되는 몇 개 안 되는 게 2개밖에 없어요. 시멘트 이제 밖에 없고요. 시멘트하고 바로 이거 고령토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하동지방이나 아래쪽에 거기서 생산이 많이 되기도 하고 도자기를 굽기도 합니다만 실제 이게 100% 수급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20번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 연령 기준은 자 우리 핵심 노동 인구 봤었죠. 그래서 25세부터 54세 봤었고 이제 경제학에서 다루는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한 이야기 청장년층이라고 그래서 부양 인구에 대한 이야기 바로 15에서 64세 뜻하는 거죠. 21번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겸애를 강조하고 만민평등주의 주장한 거. 겸애가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라 평등하게 사랑하라 약간 그리스도 정신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묵자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묵가가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겸애라는 것은 뭐하고 차별되는 거냐면 육아에서 얘기한 별애라고 불러요. 차별적 사랑.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잘해라 라고 하는 것이 육아의 강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라 평등하라 그 당시 신문제나 기타 등등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나갔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중국 역사를 지배했었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지금 상황 바뀌었는데 이때 이걸 통일한 게 저 법가잖아요. 강력하게 통치하는 이게 나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바뀌게 됐죠.
22번 다음 중 건조주의보는 실효수조 몇 퍼센트 이하로 지속될 것인가. 자, 이 건조주의보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경보 발표하고 건조주의보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25% 4분의 1 이하가 되면은 경보가 발휘되고요. 여기 보면 주의보에 대하니까 35% 골라주셔야 됩니다. 3번이죠. 23번 서울 석촌호수 인근에는 비석이고 조선시대 병자호란입니다. 청나라 입장에서 바로 굴욕,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부르죠. 인조 시대 때 우리가 이제 고개를 숙였던 사례고 바로 삼전도 비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자, 23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석탑은 이게 고려 후기 조선 초기 때 이제 원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탑 자체가 모양 자체가 매우 불안정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높이가 높습니다. 저기 보면 화엄사나 보림사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형태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원각사 9층탑이랑 같이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이렇게 층위가 되게 높아 보여요. 얄팍해요. 우리나라 탑은 안정적으로 하단이 크고 이렇게 되는데 높게 된 형태로 나온 중에 3번 경천사 10층 석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받고 우리 예상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BC 전 대통령이 주장한 거 완전하고 확인 가능해서 불가역적인 비핵화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핵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없앤다. CVID에 대한 이야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부시 대통령이 그때 얘기했을 때 컴플리트 베리피 이게 여기서 지금 완전히 이제 이걸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타난 건데 불가역적인 이게 가역적이면 불가역적이면 비핵화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게 불가역에 대한 이야기. 2번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도로학교 사회간접적 SOC를 건설하는 작업 등을 지원하는 중국 주도의 국제기구입니다. AIIB죠. 아시아에서 만든 이제 여기서 지금 한국이고 중국에서 이제 아시아 인프라스트럭티브라고 부를 거예요. 인프라를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데 이제 지원해주는 기구를 이야기합니다. 3번 강사법. 강사법이나 강사법 고등교육법에 대한 강렬한 내용을 옳지 않은 거. 뭐 저도 이제 강사법에 저쪽 관련 있는 이런 거다 보니까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또 이게 일장일단도 있습니다. 뭐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다 긍정이자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지금 강사들이 어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먹고 산 되게 한정적이고 선배들 입장에서 뭐 저는 이제 나이가 그렇게 됐으니까 입장에서 뒤에 이제 후배들 올라온 친구들한테 강의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게 뭐 폐강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신청을 안 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강사 2년 이상 고용은 아니고요. 이거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고 1년 이상이죠. 그래서 1년이고요. 3년까지 재미용 절차 보장해야 된다라는 거. 방학 또한 임금지급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원격대학 강사는 좀 달라요. 1년 미만이나 이게 구하지 못했을 때 단기적으로 그냥 쓰는 거니까 4번은 지금 1년 미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대학을 제외한 거예요. 사이버 대학이 엄격하게 4년제 이제 학위가 나오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원격 대학 강사는 조금 다르죠. 이제 동네나 이렇게 지역 대학 강사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가야 되겠죠. 1년입니다. 4번 중국의 인터넷상에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 인플루언서 뜻하는 말. 그래서 이게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신문이죠. 안 보시죠.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뭐 그래서 그런 영상들이 지금 틱톡인가요? 저는 이제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이들 조카들이 이제 이걸 보는 걸 봤었는데 거기 보면 그 중국 왕홍들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 이 규모 자체가 중국이잖아요.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나 이게 말도 안 될 정도의 영향력은 더 큰 것 같아요. 왕홍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자, 다음과 같은 할리우드 영화들의 변화 무엇이라 할 수 있는가? 스파이더맨이 홈커밍으로 헬보이가 헬보이 2019 바뀐 거, 맨 오브 스틸 바뀐 거.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거 2월달 상승에 정리했던 것 같네요. 리파인이라는 것은 좀 더 이제 깔끔하게 바꿨다 정도라면 리부트라는 건 완전히 틀부터 완전히 기본 골격만 가져왔지 이거 완전히 뜯어 고친 것을 이야기하고 리메이크는 지금 이것을 다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그런 방식을 지금의 기술로서 다시 했다라는 거고 리마스터는 바로 뭐냐면 굉장히 이제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갖고 이제 원본이나 추가 생산 음질 화정이나 이게 흑백 같은 거를 이제 흑백을 다시 뭐 컬러풀하게 바꾼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리마스터에 대한 이야기죠. 리부트라는 것은 완전히 처음부터 부팅부터 다시 한다라는 것을 뜯어 고친다라는 거기 때문에 실제 세계관은 사용할지 모르지만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독자적인 라인으로 가는 것들 이야기하고요. 최근에 나온 것들이 기존의 마블이나 DC에서 있었던 것들 그대로 쓰기보다 우주 세계관 같이 공유하고 이걸 조합하기 시작하면서 리부트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번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검상 우리가 다뤘던 문제죠. 맞죠? 30번에 있었던 거. 바로 이제 홍상수 감독이 이제 만든 소설과 영화 1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검상 수상한 작품에 대해서 감독도 누구냐 같은 것도 같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7번 AI가 다음과 같은 발언한 이 누구인가? 기계가 사악해진다는 공포는 관심을 딴 데는 또 다른 요소다. 정말 걱정하는 데는 멜리스가 아니라 능력이다. 초인간 AI는 개념적에서 목표를 세우는 매우 뛰어나고 우리 목표 같이 정해 같이 갈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지.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삶이다라고 규정하게 되면서 인공지능 분야 최고의 석학이죠. 맥스 테그마크가 라이프 3.0이라는 책에서 이제 썼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번이고. 8번 마르코 폴로와 관련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그에 져서 동방경물록에는 당시 중국에 지배했던 원나라의 다양한 가문.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쪽에 가게 됐었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호의적으로 잘 받아줬었고요. 이제 테무친이죠. 바로 뭐냐면 쿠빌라이 칸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가게 되면서 했었고, 그 동방경물록 따르면 원나라 실제 칭기스칸은 아니고 칭기스칸의 그때 이제 나중에 이어받았던 이제 쿠빌라이 칸이 이제 있었던 것 중에 하나고, 관료를 일했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몽골인 제일주의가 있었죠. 그때 이제 지배층으로 인정했었던 게 생목일이었습니다. 눈의 색깔이는 바로 외국인들이죠. 수학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했었고, 한족이나 만주족들이 지배하에 뒀었죠. 그래서 관료를 일했다. 이건 맞는데 여기 징기스칸은 아니고요. 베네치아 출신 여행가 1324년 사망 다 맞는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폴로의 견물록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9번 매스미디어 이론 중 사회 영향 정도를 보는 관점. 정도가 크고 작고를 나누는 거네요. 탄환 이론 굉장히 강한 거. 블레이크 시어리 유명하고요. 제한 효과. 제한 효과는 뭐냐면 어떤 행동을 촉구하고 변화시킨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살고 있는 의식이나 생각이나 이것을 강화시키는 수준에서 한정된다라고 하는 게 제한효과 이론입니다. 그래서 강효과 이론이 아니라 약효과 이론에 들어가죠.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는 것에 들어가고요. 문화개발효과, 문화 자체가 개발되는 어떤 사회에 영향을 주고 침묵의 나성 이론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의지나 판단 자체가 함부로 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출할 수 없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침묵에 나서는 강효과 이론이니까, 여기 보면 약효과 이론, 제한효과 이론이죠. 제한효과 이론이 완전히 영향을 못 준다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강화시키거나 그냥 보완하는 정도에서 하다 보니까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거 2번입니다. 10번 대통령 탄핵 시 국정운영 승계되는 대행 순서. 자, 이거는 뭐냐면 서열이에요, 서열. 그래서 국무위원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무회의에 구성된 사람들 중에 대통령 다음으로 순위가 누구인가를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 다음에는 당연히 국무총리가 있죠. 국무총리 다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장관이고, 지금 이제 기재부 다음으로 총리급으로 격상하게 된 게 교육부 총리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고 교육부 총리라고 부르는데, 국방부는 지금 굉장히 바쁘죠. 여기에 들어와서 이걸 할 수가 없고요. 과기부 장관 그 다음 서열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열별로 이렇게 되는데 사순위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고요. 기재부에서 교육부까지는 조금 기억을 해야 되고, 이게 총리로 격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11번 태풍 열대성 지역에 합쳐져 파급력이 커지듯 사회경제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 그래서 영화도 있었죠. 그 리들리 스콧 감독 에이리언 만든 사람이 만든 영화도 있었는데 바로 퍼펙트 스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악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겹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번 다음 용어 중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슬러스티, 고속발전보다 전통자연 등이 같이 느리지만 천천히 가는 것 슬러스티 맞고요. 메타시티, 천만 이상 거제는 대도시 김양에서 단일 생활 공간. 이 메타라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는 이게 하나의 지역별로 이제 100만 명 이상이 사는 도시들이 같이 모이게 됨으로써 이제 메트로폴리스가 메갈로폴리스로 바뀌게 됐었는데, 이제는 1000만 이상 대도시들이 더 커지게 된 거예요. 이제 메타시티라는 개념 나오게 됐고요. 스마트시티,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지능기형 네트워크, 최근에 모든 도시들이 다 지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컴팩트시티, 굉장히 컴팩트하게 모든 것이 오밀조밀 고밀도화 시킨 것을 이야기하는데, 주택환경 악화돼 야간인구 급감하고 근린관계 붕괴돼 행정구 존립하기 어려워서 내부적으로 문제생 이너시티에 대한 스터디네요. 컴팩트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밀도 있게 오밀조밀 들어가 있는 시스템, 싱가포르 같은 느낌이죠. 4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13번 다음 중 노벨 문학상 받은 작가 그의 대표 잘못 연결된 것은 편하게 보세요. 이런 거는 그래서 출제가 되면은 진짜 뭐 이걸 맞추라라고 낸 문제는 아니고 지금 이번에 누가 맞았냐 같은 건 좀 알아야 되는데 오란 파묵 기왕 나왔는데 오란 파묵이 쓴 거는 이 책이 아니죠. 그래서 오란 파묵 기왕 같은 경우는 핀터가 쓴 걸로 알고 있고 파묵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책이 보면 내일은 빨강 이런 거 검은 책 같은 거 유명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실제로 문학상 받은 작가들에 대한 스토리 나와 있는데 파묵의 책이 바뀌었네요. 1번입니다. 14번 올림픽 개최지 함께 개최되면 신체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는 것 국제 스포츠 대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이게 마무리 짓게 됨으로써 이제 이유가 있었고 우리 앞에서 다뤘던 것 중에 팬더 랑든든 나왔었죠. 출제됐었고 패럴림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달에 대해서 이번에 따지는 못했지만 다음번을 기대해야 되겠죠. 다음번 어디 밀라노에서 열린다라는 것 정도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미국의 대통령 즉 정당이 다른 한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요 이 공화당 소속 대통령들이 상당히 많은데 민주당 출신으로 그 당시 이제 전쟁 상황에서 이제 이것을 하나 대공황을 이겨냈던 루즈벨트가 바로 민주당 출신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었고 나머지 링컨, 레이건, 닉슨 대표적인 공화당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죠. 어려운 문제죠. 실제 이런 문제 정당을 묻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했었던 그 당시 사건이나 일들에 대해서 묻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6번 원자번호 86 이런 거 못 외우고요. 페로인판 폐기공 치면적 위협에서 바로 침대였죠. 침대 매트리스에서 이게 검출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슈화 됐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뭐 이 원소에 대해서 퀴리 부인이 이거 발견했어서 같이 있었던 것 중에 이제 바로 라돈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매트리스에 라돈이 검출되나 안 되나 해서 각 지자체별로 이거 다 구비해 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빌려서 다 사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번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맞지 않는 것. 이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원칙을 좀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이 원칙이 뭐냐면 정확하게 발음 나는 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 배우들 이름 보게 되면 굉장히 바뀐 거 볼 수 있어요. 특히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 성경이 아니라 칭룽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게 발음이 그러니까라고 하는 거죠. 별내 발음 나는 대로 왕심리죠. 예, 발음 나는 대로 왕심리 이렇게 되니까 낙동강 하는데 여기 똥이라고 나와 있어 TT를 쓴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 이게 강음 이제 연음에 대해서 센 발음이 나왔을 때는 이거는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뒤로 그냥 표현하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이 낙동강이라고 해서 강에 대해서 썼을 때 이거는 잘못된 것 중에 하나. 대관령도 발음 나는 령 쓴 거니까 정확하게 했네요. 3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18번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선출하지 않는 공직. 중간선거는 당연히 예, 대통령이 아닌 다른 거 뽑아야죠. 상원, 하원, 주지사는 뽑는데 대통령을 대선에서 지금 하게 되는 거니까 중간선거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1번이죠. 19번 친흥국 시장에서 강대국 금리정책 때 크게 타격 입는 것. 특히 우리나라는 별명이 풍향계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실제 어떤 다른 나라의 긴축금이나 기타 등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이걸 뭐냐면 긴축 발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 긴축 상황이 나타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시스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번 다음 중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가장 다른 것 하나는 자 시스드 헤테로섹스얼 비슷하죠. 바로 뭐냐면 이성애자라 이제 특이성애자에 대한 이야기 이성애자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에이섹슈얼 나와 있습니다. 에이섹슈얼 같은 경우는 이게 성적 지향에 대해서 이게 받게 되거나 양원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에이섹슈얼 같은 경우는 일종의 어떤 인간에 대해서 사랑을 못 느끼는 무성애자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성적 지향 자체가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게 4번 에이섹슈얼에 대한 이야기 4번이죠. 21번 거짓말을 통해 인간이 발전한다. 이건 너무 유명한 책이죠. 그리고 이슈가 많이 됐었고 유발 하라리가 썼었던 사피엔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서 인간이 성장한다, 발전한다 라고 시작해서 어떤 인지혁명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했었죠. 이때는 대부분 다 이 책을 보고 이 책을 갖고 논의하는 게 너무나 기본적인 상황이 됐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22번 다음 중 테니스에서 그랜드슬램이라고 불리는 4개 대회가 아닌 것은 그랜드슬램이 이쪽에도 있지만 골프에도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테니스 그랜드슬램하고 골프 그랜드슬램하고 이렇게 섞어서 내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지역적으로 겹치는 것도 있고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다 있는데 브리티시 오픈, 영국 오픈은 어디 거냐면 예, 골프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PGA랑 브리티시 오픈이랑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US 오픈이랑 이런 것들. 왜 US 오픈 같은 경우는 인골프도 있고 이것도 있고 두 가지 있는데 브리티시 오픈이 아니라 이제 너무나 유명하죠. 윈블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윈블던 대회 같은 영국은 오픈이라고 부르는 영국 윈블던에서 열어지는 것이 4대 대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골프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지를 다 달성하게 되면 이제 그랜드 슬래머라고 부르게 되고 그랜드 슬램은 네 가지를 다 장악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정말 없죠. 과거에는 진짜 이 사람들 진짜 뭐 어렸을 때 책에서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시드피 그래프랑 막 이런 사람들. 네. 23번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가리키는 영존 산소량입니다. 높으면 좋아요. 옥시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존이다 보니까 디졸브드 녹아있는 이렇게 되는 게 영존 산소량 DO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 COD하고 BOD 좀 익숙한 단어긴 한데 생화학적 이제 화학적 산소량, 화학적 요구 산소량이랑 이제 생물학적 요구 산소량이에요. 이게 뭐냐면 BOD나 이제 COD가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화학적 산소량인데 화학적 산소량과 생물학적 산소량이 높아지면 이 안에 이제 DO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물 자체가 이제 오염이 되거나 산소량이 부족해지면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즉 이게 높다라는 것은 오염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DO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영존 산소량 때문에 물의 상태가 괜찮다라는 것을 표명하는 거죠. 24번 다음에 설명하는 광고 형식을 무엇이라는가? 기사 형태로 만들어진 광고로 신문, 잡지, 기사 동일하게 실린다. 낚시하는 경우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막 읽다 보면 막 갑자기 이런 형태로 되다가 이제 낚이는 경우 있어요. 특정 브랜드 제품 광고하거나 후원을 한 특정 기업 단체 우호적인 내용 기사 실리기도 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광고를 가장한 기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사 광고라고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그래서 정확하게 이 기사에 써줘야 되는데 몇몇 이제 인터넷 언론들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홍보 아닌 홍보를 하죠. 그래서 기사에서 마치 이제 뭐 이게 버즈 마케팅도 이루어지고 마치 이 제품이 뭐 훌륭한 것처럼 막 쓰게 되면서 이런 것이 티나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한때 신문지상에서 이런 걸 못하도록 광고에 대해서 이제 광고라는 걸 명확하게 표시해 줬는데 최근에는 안 그러고 있죠. 에드버토리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걸 기르는 게 일종의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광고냐 그렇지 않냐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달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 보다시피 약간 지엽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다뤘던 주제들 중에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출제된 거 보시면 우리가 2, 3월달 다룬 거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뭐 나름대로 적중률이 있는 게 우리 바로 시대고시 시사 이센 상식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내용 한번 잘 정리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